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 전당 관리과, 시립도서관 관리과, 박물관 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선 그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 근태 복무관리 등 유의 촉구 및 점검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세 번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노력, 네 번째, 조례에 맞지 않는 단체 협약의 정상화, 다섯 번째, 연간 공연계획 수립 및 공연 철저, 여섯 번째, 평정 방식 개선, 일곱 번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술단 운영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시립예술단 복무점검 계획안에 의한 불시 복무 점검 실시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시립예술단 운영사항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 작은 음악회 신청 접수에 따른 일정 조율 및 확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임단협에 임할 때 그 요구사항을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무 시간을 10시에서 4시를 9시에서 6시로. 두 번째, 매년 정기 평정을 거쳐서 하위 5%를 해촉했으면 좋겠다. 정원 90명 초과인데 지금 현재 108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휴일 근무 시 대체 유무나 보상금 중 하나만 적용을 해라. 그리고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좀 전환을 해라.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금 넘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고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가, 과장님?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 조례 권고안에 대해서 네. 단협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와서도 이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몇 가지는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못했던 것들은 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못했던 사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세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해 주실 건데, 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서은식 의원님. 예, 부시장님. 본 의원은 그 예술의 전당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한마디로 참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예술의 전당 그 단체 협약을 할 때 단체 협약이나 계약은 사적 잔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과 협상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협상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건 법률의 위반이 되거든요. 조례 위반이 되면은 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협상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상을 해버렸어요. 누구 조례에 조례에 반한 예, 예. 내용을 협상안을 요구했을 때 네네. 협상을 한 분이 14가지나 됩니다. 예, 예. 2018년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조례라는 것도 그 큰 틀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 사회에서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협상을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조금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상위법이나 그 공공연한 사회의 어떤 그 용인되는 그런 부분들에 반하지 않게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례라는 것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단의 그런 협상과 또 다시 그 정합성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사회적인 대화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입법권의 침해를 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18년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지양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우리 법률은 헌법,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단체 협약,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순위거든요. 법의 순위를 보면은. 네. 자, 그러면은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둘 중에 살충되면은 단체 협약이 우선이 되겠죠. 그걸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협상이 2015년도에는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공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는데 휴일 공연을 했을 때 휴일 공연 5만 원, 그다음에 대체 유무까지 두 가지를 다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휴일 때 공연을 하면은 시간의 수당 5만 원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휴일 쉴 수도 있었어요. 대체휴일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 단체 협약을 맺을 때 단체 협약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용이 좀 완화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수당, 다시 말하면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의 수당을 받든 아니면 대체휴무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단체 협약이.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는 휴무 공연을 했을 때는 시간의 수당 5만 원도 받고 휴무를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2018년 10월 10일부터는 단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는 휴무 공연을 했을 때는 시간의 수당도 지급을 하고 공연 보상도 지급을 하고 대체휴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 10월 10일부터 그 이후에 휴무 공연을 한 대체 휴무를 한 그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 휴무를 사용한 그런 예술단에서는 전권 한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로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체 휴무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공연 수당도 받고 네네네. 대체 휴무를 사용한 사람 네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아니, 두 그건 예,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덧붙여서 대체 휴무를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노동위원회 조정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예술단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로 대신하는 걸로. 이제 앞으로 일이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 10월 10일부터 그때 단체 협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술 단원들이 휴일 때
공연을 하고 시간의 수당도 지급을 받고 휴무를 대체한 그런 예술단에서는 정권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의 수당을 나는 한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거는 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좀 그 정황이나 팩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그거에 덧붙여서 기득권 저하 금지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 저하 금지 원칙이 있다면은 그러면 2018년도에 단체 협약을 할 때 조례도 다시 말하면 2015년도에 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단체 협약의 하위예요.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충돌된 부분들을 지금은 예술단원들은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례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 법상의 내적 정합성이나 그리고 사회에서의 어떤 그 통념 그리고 아까 그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서 그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아니요, 부시장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 정리를 할게요. 자,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단체 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체 협약에 위반한 조례가 그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 규칙보다는 단체 협약이 우선이다니까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2015년도는 그건 취업 규칙이다니까요. 왜냐하면 시행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요. 근데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은 그 근로기준법 93조에 의하면 조례는 취업 규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변경한 것은 시행 규칙입니다. 그럼 조례예요. 그리고 2018년 단체 협약이다니까요. 그럼 협약이 우선이다니까요. 협약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위반한 부분들을 행정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들 왜 이렇게 지급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환수가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그 저하 금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어떤 공부 수행을 할 때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협상을 해야 되고 단체 협약을 맺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위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부분,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신혜 의원님. 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술단과 문제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동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례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협약은 아닐 수 있고 부당한 의무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니고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이 동료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술단원들은 공직자에 준하냐 예술가에 준하냐 하면서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여쭙나요?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해서 공무직에 준하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공직자인지 예술가인지 아니면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미묘한 형태에 서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요, 공직자, 대접은 공직자처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활동 자체는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윤신혜 의원입니다. 자, 저는 외부 출연 허가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우리 예술단원들의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외부 활동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에는 237건, 그리고 2020년에는 55건, 그리고 2021년에는 57건,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72건, 총 515건의 외부 활동 현황 자료가 잡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외부 활동, 즉 외부 출연, 강의를 얼마나 나갔을까 살펴봤더니 우리 군산시 공무원 1613명이 존재하고요. 2023년 오늘 현재까지 외부 강의 신고 건수가 몇 건일 것 같아요? 16건입니다. 0.1%에 불과해요. 출처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예술단원들은 108명이에요. 2023년 올해만 외부 활동, 출강 공연 등을 살펴봤더니요, 무려 94건입니다. 1,600명이 16건 나갔는데 우리 예술단원들은 94건의 외부 활동이 있었어요. 무려 37%이고요. 행감자료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 공무원보다 외부 활동을 약 870%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좋아요. 외부 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술단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보수와 연금, 그리고 복지 포인트, 휴가, 공가, 수당 등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 겸직 금지, 외부 활동 금지, 이런 복무 규정 공무원에 준해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술단원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2조 2항에 보면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럼 10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려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을 받은 교육과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도,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연, 기고,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일단 아까 그 예술단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공무직에 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뭐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부 시민들이 볼 때는 예술가로서의 이제 예술단원을 볼 것이고요. 저희 이제 내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중첩적인 이제 공무직에 준하는 여러 이제 지위로 보고 또 스스로 단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이상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문제들이 줄줄이 지금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예술단 그리고 의회에 같이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 외부 활동 이 부분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그 입장 중에서 예술가로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공연에 이제 네, 출연을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 예술가이기 때문에 때문에 특별한 공무원보다는 대접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요, 우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에 이제 하다 보니까 외부 출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면은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적합치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시장님. 그런 특성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술 단원들은 조금은 특별한 프라이드가 강한 집단이고 또 예술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가맨다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신 부시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부시장님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정하려고 한다면 매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동료 의원님의 말씀에 조례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사항을 보십시오. 보시면 3항에 보시면은요 상임 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하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예요. 또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공공과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공연 등은 출연할 수 있으나 유료 입장료를 받는 영리 목적의 단체의 출연은 금지한다.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이게 신설 2016년 8월 10일자예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 부시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이렇게 많은 외부 출연 허가 현황 자료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밖에 나가면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외부에 출연하는 것은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부 근무자한테 제가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출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신고도 안 하고 출연한 건수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 쉬는 날은 아예 보고조차 안 하고 연가가 노동자에 반해서 노동자의 의거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냥 차라리 연가를 쓰고 나가버리는데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요청이 오면은 즐겨 나가신다고 해요. 자, 통제를 많이 하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있어서 좌로 밀리고 우로 밀리다가 결국은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해왔던 것을 담당자가 바뀌면 지난번에는 왜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갔더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시 조례나 법률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원에 대해서 강의나 공연, 출연 등의 외부 활동은 자제를 해야 하겠고요. 대신 우리 지역의 외국인 주민이나 청소년 그리고 문화예술 찾아가는 공연 등 횟수는 획기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우리 군산이 예술을 품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달의 명수도 있고 공부의 명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예술을 품은 도시, 예술을 품은 명수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술단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태 관리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첫 번째부터. 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시립예술단원들의 근태를 좀 봤습니다. 근태 여기 일본 처음부터 있죠. 네. 근데 특이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술단원의 그 공가나 병가 이걸 신청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면 이런 페이퍼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누군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공란이 너무 많아요. 자료에 채워야 될 것들을 왜 채우지 못했는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증빙 자료를 분명히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지적된 것들만 찾아봐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못했는가? 이건 분명히 저희 그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제7조 2항에 분명히 있어요. 아니 허리 아프다고 쉬고 감기 걸렸다고 2박 3일 쉬고 하면은 뭔가 여기에다 소견서를 넣든가 진료 확인서를 넣든가 뭔가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말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많이 지금 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태만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예술단의 근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전기 교육 연주 내역 최근 2년 거예요. 22년, 23년 겁니다. 지금 이 연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22년도에 18건으로 관객이 들은 것이 7,853명. 여기 70페이지. 70여? 네네. 자료 70페이지. 네. 7,858명. 이건 우리 예술단에서 하는 연주입니다. 그리고 23년 바로 옆 페이지. 8,333명. 이거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잘해서 사람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보조 자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 프로그램 안 보셔도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3년 거 하나만 보겠어요. 23년 걸 보면 입장 계기 22년 것이 (23개) 전체 연주를 했어요. 23개 연주 중에서 작품료는 9억 3천 정도 들어가고 입장료가 예. 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의부에서
불러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티켓도 팔잖아요. 네. 티켓도 팔고 관객을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우리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입장객이요 27,000명이에요. 27,000명. 그리고 작품비 우리가 그러니까 한 작품에 뭐 얼마씩 줘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작품비는 9억 3천이에요. 그런데 입장료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4억이 넘어요. 왜 이런 비교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양질의 공연이 맞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말씀이시죠? 시립예술단이 양질의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티켓을 사서 저는 오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예술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해서 기획 공연이 이렇게 더 성황을 이루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군산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시민예술단을 잘 관리 감독하시고 기획공연 못지않게 공연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우종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은 퇴직 및 신규 임용 현황 내역이 10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교환학단 10년 동안 8회, 합창단은 14회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내용으로는 교환학단 사직이 5회, 정년퇴직이 2회, 신규 임용은 1회, 합창단은 사직이 8회, 정년퇴직이 1회, 신규 임용이 5회, 10년 동안 평정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적이 지금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징계는 올해 한 번으로 알고 올해. 있습니다. 그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근무 실태를 보니 징계 사유가 많음에도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 문제 있는 단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으니 근무 태만으로 이어지고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착실한 단원까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해촉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알기로는 뭐 1년 근무하고 만약에 거기에 오면 1년 이제 지금은 뭐 공무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촉 사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촉은 이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 법상으로는 해촉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직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기간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우리 지휘자들이 색깔이 있어서 자기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악기나 연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면 싶어도 해촉 사유가 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휘자가 자기가 그 방향을 잡아서 하는 그 지휘 체제라든지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악기 다양한 변화를 좀 줌으로써 직원의 안 생길수록 변화가 안 생길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다양하게
공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설돈으로서는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없고 시민들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면서 다양한 색깔 내기를 객원의 출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예산 낭비를 악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행정감사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술단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술을 하면서 우리 군산 시민에게 예술을 좀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이 예술인으로서 그런 만족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을 가지지 않고 이 자본주의에 좀 묻혀가지고 수당이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번외적인 강의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자본주의에 너무 묻힌 예술인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군산 시민의 한 사람 의원이기보다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예술인답게 군산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의 얘기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또 행정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또 9시부터 18시까지로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지가하고 차등이 좀 있다 해서 내부에서도 좀 많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무 시간을 개선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협의 협약상이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근무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러면 이 시간만큼만 인건비를 주겠다. 그렇게 과장님은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은 있나요? 이거는 처음에 호봉제를 할 때 그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사항이고 지금 그거를 돌리기에는 이미 단협이랑 협정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번째는 보수 이외에 봉급, 공연 보상금, 직책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책 수당을 의회에서 깎았더니 인건비성 수당이다 해가지고 또 엄청 다퉜고 나중에는 뭐 소송이다 어쩌다 해갖고 소송으로 맞서서 결국에는 직책 수당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의회에서 조만간에 큰 어떤 결단이 좀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3번째는 공연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건 여기다 쓰기가 좀 적정치가 않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업무를 하는데 왜 그게 공연 보상금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공연 보상금이라는 것은 외부 단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외부 단체에서 주는 것이 공연 보상금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무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공연 보상금 그게 좀 적정한 용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공연 보상금으로 가려면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 공감하세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시간의 수당이나 관내 출장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공연 보상금으로 나갔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총체적인 것을 다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설에도 전 정권은 참
배꼽이 큰 특이한 과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술의 전당과 20년도요 전체 예산이 95억 8천 한 96억 정도 돼요. 근데 시립예술단 단원의 인건비만 한 67억. 21년도는 9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만 한 67억. 22년도는 105억, 이게 106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인건비가 67억. 23년도는 106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69억. 이 한 해에 인건비가 거의 70억 가량 들어가요. 퍼센트가 한 70%, 69에서 70% 정도 돼요. 근데 그 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공연을 17번, 뭐 초청까지 하면 18번인데 아까 7,853명이나 했잖아요. 공연 보신 분이. 그 다음에 71년으로 한 8,300명, 지금 13번, 뭐 이것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죠. 예산 대비 과장님, 효율성 잘 보세요. 우리 대공연장 공연이 몇 명이냐면 1,200명, 1,200석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그때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93명 처음 뭐 22년도 1월 달에 그랬다고 보더라도 이게 보통 반절 이상 찬 적이 없어요. 아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산 시민을 이렇게 큰 예산, 저희 의원들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돈, 자 70억을요 나눠봤어요. 17로 하나당 공연 하나당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했으니까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만약에 하면은 아니지 2달도 넘어서 하는 거네요. 이 돈이면은 저희 정말로 군산의 양질의 서비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요. 이 조직이 필요한가? 군산 시민한테 필요한가? 특정 마니아층만 있는 그런 조직을 대상으로 군산 시민 전체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조직에 이런 군산 시민의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 군산 시민 예술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는가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군산에 공연하면 아까 기획공연 있다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줄 서가지고 사고 날 정도 그 추운데도 다 가고 많이 했잖아요. 공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였어요. 양질의 공연이 아니다 판단하니까 안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과장님 생각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2019년도 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때는 1,000명이 넘은 공연이 6번 정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공연이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한 3년 동안 공백기가 있고 올해 이제 거의 정상 가동이 되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아니 더 과장님 그 말은 더 이해가 안 나래. 코로나 시국에 하나도 안 했으니까 연습만 주구장창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실력이 더 늘어나서 주민들이 보고 와우 감탄하고 더 왔겠죠. 특히 매니아층 있는 분들은 와 실력이 엄청 늘어났다고 더 왔겠죠. 왜? 계속 연습만 했을 테니까. 그러지 않나요? 근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아니 예산 대비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이게 군산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조직인지. 지금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런 실적을 하나도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삭감되고 없어지죠. 결과로 의원들은 결과로 판단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잘 쓰이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0석에 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소공연장 400석도 안 찼어요. 소공연장 22년도에 한 번 했는데 400석짜리인데 255명 찼어요.
그런데 예술단은 특별하니까 해달래요. 경쟁을 시켜서 실력을 높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해. 또 하나, 이게 선순환 돼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경영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군산대 학생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군산대 음악교가 폐지한대요. 음악과가. 왜? 가장 큰 메리트 있는 군산 힘 있는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득 금액 증명원 및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이유를 뭐 제가 과도하게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요청하신 그 자료는 저희도 공문으로는 발송을 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립예술단의 원원에게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 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상임 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네. 어느 특정 몇 분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전 단원에 대한 이런 사항은 사생활 침해.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 금방 말씀드린 걸 어떻게 체크하고 계셔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서? 지금 단장들이 하신 분들은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말하는 걸 다 믿어서 나가서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그 단장의 승인 없이 공연을 했어. 어디 가서 그거 징계받은 거 있어요? 저는 거의 다 승인을 받고 나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큰 거더라고요. 전임 단장이 승인 없이 갔다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걸려서 했어요. 그래서 자책이 안 가고 다시 뽑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과장님은 당연히 해서 이거 받았으니까 하겠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바꿔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음악하고 싶은 사람들이 군산에서는 정말로 실력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에서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은 못하니까 전주나 다른 집 가서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군산에서 못하니까 그런 걸 해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했다가는 저희 군산 시민한테 돌팔매 맞을까 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서 과장님 한 건이나 잡은 적이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잡을 거예요? 잡는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그거를 행정처분을 하실 거냐고. 그리고 해외여행 그것도 왜 제출 1개월 동안 가면은 그러죠.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그래 뭐 사상은 여러 가지가 하지만 소득증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그게 아까 개인 보호라고 하면은 과장님 손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고 확인을 하고 저한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자료만 제출해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튼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은 단체 협약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힘이다. 다른 것들 위에다 요청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라. 근데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은 직원들이 안 만나줍니다. 전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 효용성에 갖고도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 일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이분들 아까 말한 퀄리티가 높아서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기만 바라나? 아니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핑계만 대나? 전임 과장님들 다 불러서 출석 요구가 어떻게 된 상황을 물어봐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역사상 의원님들이 이렇게 단합된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한 번만 해주세요, 과장님.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규정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단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예술현장 사무실에 갔어요, 주차장에. 몰라 민원인들이 정말 좋은 차를 많이 타는 것 같지만 저는 보니까 막 정말로 좋은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느껴요.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단원들 말고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기본 자세가 안 돼서 민원인들을 배려하면서 거기는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동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할게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우리 실험예술단 단원들이 정기 공연을 했는데 정기 공연이든 기획 공연이든 뭐 특별 공연이든 공연을 하잖아요. 그 자료 70쪽, 71쪽에 보면은 22년도, 23년도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근데 동료원들 계속 얘기하는 게 실험예술단들이 정기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관람객들이 적다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기획 공연을 가져오죠. 2억짜리, 뭐 1억짜리 이런 거 가져와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가져오니까 그것은 무료가 아니죠. 네. 유료죠. 예. 그래서 보조 자료 8쪽부터 11쪽까지 쭉 우리 유료 공연 해서 대표 공연들을 지금 잘 놓으셨어요. 네. 보시면은 작년 12월 달에 에일리 단독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2억을 들여서 가져왔어요. 근데 좌석표가 얼마였냐면은 VIP석이 13만 2천 원, 12만 1천 원, 8만 원. 2층이 8만 원이었어요. 전석. 2층이 네. 8만 원. 군산 시민 50% 할인해 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2회 공연을 했는데 점유율이 100%였어요. 예. 무료가 아니라 내 돈을 13만 원, 12만 원을 내고 가. 근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100%였어요. 그래갖고 회수율이 2억짜리 공연을 해서 1억 2,800만 원을 수입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회수율이 조금 적은 이유는 군산 시민 50% 할인해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김산 시민들이 열광을 했죠. 에일리를 13만 원에 본다고 하니까. 근데 군산 시민은 특별히 50%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7만 원이면 보겠구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박정현 콘서트가 저희가 한 번 했어요. 이것은 한 번 했는데 이건 약 14억 정도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객석 점유율은 100%가 됐어요. 입장료 수입도 역시 7,400만 50%. 이것은 그 시민들 역시 50% 할인해주니까. 이것은 VIP석이 14만 3천 원짜리였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플러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인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군산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그 표 좀 사달라고 해서 전주 익산에서들 막 왔어요. 봤어요. 그리고 11쪽에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총 3번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99%게 만석이 된 거죠. 이것은 3억 2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입장료 수입원이 2억 2천만 원 됐어요. 이것은 회수율이 무려 70%나 됐어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수년 전부터.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대비 왜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갖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많이 했죠. 네. 시립예술단 천사막회 하락해서 천사막회 했어요. 시민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아니 그 월명체육관에서 1,000명이 넘게 심지어는 서천 익산 사람들까지 거기 참여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했던 우리 시립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시민들과 함께한 연주회 시립합창단 얼마 전에 했던 시민들과 함께한 합창단 성황리에 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했어요. 이것을 시립예술단이나 우리 시립예술단 그 담당 과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립예술단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인건비성으로 따져서 거의 뭐 70억 정도가 60몇 억 정도 인건비성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잘해봤자 10몇 번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한 개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또 나누면은 한 개 예술단별로 따지면은 10번이 안 되잖아요. 10번이 안 되는 그 공연을 하는데 관람객이 만석이 안 돼요. 50%에서 60%밖에 안 돼. 적을 때는 뭐 30%도 안 되고 무료 공연인데. 근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 7만 원 내 가지고서 가서 공연을 보는데 여기는 막 만석 표를 먹고 해서 난리가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립예술단은 법적인 상은 아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카건 익스마우드로 시립교향악단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해. 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앞서서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어요. 매년 수십억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해서 해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시민들을 하여금 예술 공연의 향유를 느끼게 해주고 또 그걸 토대로 우리 군산의 예술 문화가 수준이 올라가고 또 우리 군산대학교에 있는 음악과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많이 살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10여 년간의 지나온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목적에 맞게끔 성과가 있었냐. 이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서 한 얘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얘기 아니니까 좀 한번 진짜 심사숙고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지금 추정국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서 가지고 여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 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예술단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이 108명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자연 감소로 자연 감소, 그러니까 직이 해제되신 분이 있나요? 해촉되신 분이? 자연 감소 외에 해촉되신 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위촉 해제된 직원이 없죠. 단원이 왜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과장님? 정년 빼고 자연 감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면 6조는 단원의 위촉 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 평가 결과로 단원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해제된 사람이 없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우리가 해촉 사유에 발생되는 과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평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18년도 7월 2일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정기평정에 관해서입니다. 1항을 보면 매년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2항 정기평정 결과 70점 미만 단원은 1회 시 2호봉 감봉, 2회 시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18년 10월 10일 단체 협약을 통해서 매년 12월 중에 정기평정이 매년
2항에서는 1회 시 2호봉 감봉, 연속 2회 시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됐어요. 의회 동의 없이. 또한 20년 11월에는 단체 협약으로 1항이 매년 정기 평정을 2년에서 2년으로 슬그머니 1회로 변경했어요. 그 횟수를. 그리고 21년 6월 15일에는 정기평정 근무평가 실시는 1년, 또 실기 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고 없는 조항을 만들어서 평가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23년 11월 15일에는 시행규칙에 2항의 정기평정 결과를 1회 시 경고, 2회 시 연속 2회 시 감봉, 연속 3회 시 해촉이라고 수정했어요. 또 이 또한 의회의 동의나 협의 없이 단협을 실시했죠. 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예당의 조례하고 시행 규칙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는 18년도 10월 10일부터는 의회의 어떤 협의와 조율 없이 단협을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단협을 해놓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집행부가 바꿔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조례 개정으로 정기평정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단협을 거치면서 계속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 해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협을 통해서 이 정기평정을 계속 느슨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평가 점수에 따라서 해촉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감소위에는 계속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지금 타시도를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23년 11월 8일에 시립예술단이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정기평정 혁신 방안을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 한 곡만을 갖고 정기평정을 봤던 것을 랜덤 방식으로 쳤어요. 지정된 곡을 그 평가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평가 항목을 지정곡, 자유곡 여러 곡으로 세분화해서 5년 이내에 또 평가받은 곡은 배제해요. 그리고 필요한 곡을 사전에 2배수 제한한 뒤에 평정 당일날 최종 곡은 심사위원회에서 찍어요. 랜덤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 곡을 연주해라 라고 해서 점수를 매겨요. 특히 또 수석이나 부수석은 그 직책에 맞는 과제를 별도로 줘서 곡을 연주하게 해요. 또는 부르게 하거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를 완화시켜 가면서 예술단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기평정이. 그러니 자연 감소 외에는 감소할 수가 없죠.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시는 집행부는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어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의회 동의나 감시 없이 집행부가 멋대로 만든 시행 규칙이 정기평정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예술단의 지위를 보존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단원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의원님 말씀에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정기평정은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혁신적이진 않아도 저희도 곡을 3곡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정기 것은 평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잣대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왜 정기 평정을 통해서 해제되신 분들이 없을까요? 너무 완벽해서 실력들이? 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이제 과연 우리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 의미, 그분들이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의미를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하겠죠. 여튼 계속 이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발언하시겠지만 예술단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자연 감소 외에 다른 사항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 예? 이제 4개월 정도 들어가. 4개월이요? 네, 전에 예술의 전당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 예. 뭐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그냥 구두상 받으셨어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로요.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충분히 뭐 계장님하고도 대화도 하셨고 예술단의 문제, 예술의 전당의 전반적인 문제, 앞으로의 계획 머릿속에 구상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최근에도 업무 보고를 받으셨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셨으니 자 그러면 예술단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뭐 공청회를 갖든 간담회를 갖든 예술단하고 그렇게 주도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직 그 건은 저희가 전달은 했어요?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단체 협약이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아직은 그 내용은 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단체 협약을 하고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 2022년도에 체결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모양새가 관리과에 끼어서 예술단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회하고 가운데 끼어서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경향도 있으니 빨리 만나서 간담회를 갖게 해라 했는데 예, 그 또한도 자 이러한 원인이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예술단을 과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자 과장님 예술단을 볼 때 과장님은 공무원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술인으로 바라봅니까? 어렵습니다. 자 본인도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됐고 조례는 읽어보셨죠? 조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회사 사장이 급여를 주는 사람이 사실 의회거든요. 그죠? 의회인데 가운데 시청이 껴 있어요. 그럼 예술단은 시청하고만 관계를 하려고 해. 급여 주는 사람은 의회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니까. 자, 이런 데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술단의 한번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을 선발을 할 때에 실력에 의해서 뽑습니까? 네. 실력에 의해서? 예. 그럼 이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성악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듣지 못한 뭐 팀파니 같은 거 우리 시절에 그리고는 음대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막 실력이 있냐? 아 있으면 좋죠. 근데 누가 봐도 실력은 없는데 음대에 들어가. 자 그때 심사위원이 그 친구의 작은 엄마, 삼촌, 고모였어요. 자,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 1년 정도 다녀요. 그러다가 대우자동차 직장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 원,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 정규직으로 돼요. 그 시절에 있었던 법한 일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예술단은 어떨까요? 누구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술단 안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제 같이 공동체가 되니 누구를 자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자, 병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술의 전당 관리과에 이러한 병가 일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자료 보셨잖아요. 행정감사 자료를. 이러한 일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코로나 검사하러 가지요.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니까
뭔가를 내고 가겠죠. 사유서를 쓰고. 근데 우리 예술단은 10시부터 4시까지죠, 근무 시간이. 예. 좀 빨리 하면은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근데 보통 자, 한 병원에서 예로. 그 예, 코로나 저기 맞을 때는 그 시간을 좀 이제 정해주잖아요. 한 예로. 예.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반 조직에서는. 예? 아직도 1년 동안 한 번도 병가를 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분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다 병가도 쓰고 공가도 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도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예술인과 공무원의 사이. 자, 대우는 공무원 받고 싶고 행동은 예술인으로 하고 싶은 거죠. 개중에는 피해보는 사람은 실력 있는 예술단원이 피해를 보지요. 실력 없는 예술단원은 지금처럼 출장도 가고 겸직도 하고 경업도 하고 아이들 레슨도 가르치고 이 예술의 전당 시립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는 예술단원들이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과장님하고도 전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 어렵다고 하셨죠. 지금 과장님 자동차 정비사가 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공업사에 취직한 정비사가 있거든요. 그분의 실력이 나을까요? 한 20년 된 그 공업사에서 일한 정비사의 실력이 나을까요? 어떤 그거는 사람한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된 사람한테 차 맡기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예술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음대를 갓 졸업했어요. 성악을 졸업했어요. 성악이든 바이올린이든. 자,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뭐 대학을 전공하고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연주를 잘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은. 예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은. 예? 그런 걸로 인식을 해야죠. 근데 이 급여는 또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힘들다고 저를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 예술단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급여 얼마 받죠? 8급 1호봉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된 사람은 많이 받으시죠? 네, 8급 20봉 넘죠. 아니, 실력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만큼?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는 실력이 200만 원짜리 수준의 예술단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줘야지 실력이 있으면 300이든 500이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왜 얘기를 하는데도 왜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하시죠? 예? 갈등만 조장을 일으키시고 전 과장님도 그러고는 나가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19명 근무하시죠, 거기에서. 청원경찰 빼면 몇 명이죠? 이 공연들 기획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임기제 두 분인가요? 임기재하고도 이제 조명 감독들, 음향 감독, 무대 감독들이 있고요. 빼면 나머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냐 이거예요. 다 파트가 틀립니다, 의원님. 파트 틀려도 의미가 없죠. 예술의 전당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하는 분은 솔직히 따로 있죠, 임기제. 왜 우리는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맡기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차라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예술단원들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자유스럽게, 아니 어떻게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이 노래를 연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시키면서 가능하게 하고 터주자고요, 터줘. 자, 예술단이란 타이틀을 주고 어떻게 바이올린을 4시간, 5시간 해요? 못할 일을 시키잖아요. 이게 우리 예술단들도 자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력 없는 사람은 좀 내보내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술단들이 공모사업에서 뭐 된 적 있어요? 공모사업은 신청이나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 예술단 보니까 뺑파전 뭐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 만들어서 돈 받고 만들어서 돈 받고 공연을 해요. 그러니 우리 예술단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뮤지컬이든 뭐든 만들어서 돈 받고 정읍에 가서 공연도 하고 실력이 있으면 LA 가서도 공연하고 자유스럽게 풀어주자 이거예요. 대신에 지금 딱 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 이제 힘들지요. 그러니 자 장기적으로 7년 후에는 여러분들 각자 이제 알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7년 동안은 공연을 보장해주라 이거예요. 한 번에 확 자르고 없애지 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도 왜 전달이 안 되죠? 이분들한테는 시립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분들 자유스럽게 결혼식장 가서 돈 받고 공연도 하고 아파트 축제할 때 가서 돈 받고 공연하고 그럼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수익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도태시키고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예술인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술의 전당을 뭐 호원대 실용음악과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든지 좀 기획 잘하는데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예술의 전당 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참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했던 일들을 잘못한 것과 잘한 것, 또 그것을 내년에는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시립예술단은 뭔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죠. 문제점, 단협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협 단체 협약의 제18조를 보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단에서 즐겨 사용하는 협상 사항입니다. 과연 이 사항을 예술단은 노력했는가요? 과장님은 왜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답변을 제대로 안 씁니까? 뭐가 과장님이 죄 가졌어요? 과장님 생각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예술단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공연마다 갑자기 막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있습니다. 것은 지금 아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술단이 됐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안냐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의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여기는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뭘만 하면 된다. 시민한테 신뢰받는 예술단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민예술단한테 지금 막 뭐라 하는 이유가 시민과 의회한테 신뢰받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쓰겠다라고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잘하면 의회가 왜 이렇게 합니까? 군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데. 안 그래요? 의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단은 모든 규정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대우를 필요한 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는 것 보면 단원의 이름을 김땡신, 박땡민 이런 식이죠. 우리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합니까?
하물며 위탁기관도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안 해요. 개인정보 유출?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래서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협약 제20조에는 예술단 운영과 공연에 관한 사항의 운영의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예술단이 항상 즐겨 사용하는 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여기 협약사항이 왔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보면 인원이 10명입니다. 위원장이 6명, 누군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6명인데 6명이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가를 모르겠어요. 회의록인데 보면 뭐가 그렇게 그런가 몰라도 이 위원들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땡땡땡 위원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땡땡땡 위원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누가 발현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옳다고 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할 겁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런 이것도 의무를 안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예술단 휴가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술단이 휴가를 간다 할 때 누가 결제를 하냐고요? 휴가. 예술단이 병가나 휴가 뭐 내잖아요. 그럼 결제를 누가 하냐고요? 답변을 하세요. 왜 그것도 못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 저기를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 같은 경우. 누가 결제하냐고요? 왜 그것도 제가 답변을 결제합니다. 못해요? 지휘자님이 결제해 주십니다. 지휘자님, 그러면 우리는 결제권이 우리 저기는 결제권이 없구만요. 저희는 근무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숙지. 자, 그러면 강땡수님, 나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땡으로 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이렇게 말합니다. 강땡수님은 조카상의 경조사 휴가를 갔는데 정상입니까? 조카상에 휴가를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냐고요? 휴가를 내줘야 되냐고요? 자, 여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시의 이 경조사에 하는 것은 본인 배우자, 뭐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그런데 조카는 없습니다. 왜? 그래서 예술단은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것도 점검 안 하니 부서에서. 자, 그럼 다음은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제11조 3항 1항이죠. 이것도 단체 예방의 시행규칙이죠.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특별휴가를 준다. 누가? 단장이. 근데 이게 특별휴가를 주는 건 단장이 특별휴가를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에서 의원이 특별히 휴가를 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한 번에 같이 가요? 특별휴가니까. 우리 대단히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만 말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특별휴가도 마찬가지지만 아니지. 봐봐, 여기는 분명히 단적인 것은 이 특별휴가에는 대단히 행사와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서 일수대라는 데가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포상휴가를 받았는데 일수대를 한 번에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예술단은 정말 웃기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각자 가고 싶은 데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열흘 동안은 애술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빠지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특별휴가를 일거에 다 안 가고 애술단 권리를 주면 소장님. 시기에 맞춰서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소장님. 한두 명 빠졌다 해가지고 애술단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자, 것은 소장님.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소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세요. 한두 명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108명이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20년 오고 21년도에 특별휴가를 갔죠. 왜 갔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히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서 아니, 소장님. 특별휴가를 간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여기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특별휴가는. 여기도 우리 공무원의 그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건 단체 협약에 나와 있어요. 왜 단체 협약을 본인들 유리한 대로 풀이해나가냐고. 단체 협약에 의한 특별휴가는 간 경우가 특별휴가를, 없다니까요. 소장님, 특별휴가를 왜 갔냐고. 20년을 오고 21년도에. 이게 단체 공연 협약에 나와 있는 특별휴가를 간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에 대해 허락해 주신 특별휴가를 쓴 겁니다. 매년 단체 협약을 갔는데, 특별휴가를 갔는데, 단체 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갔는데 20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맨날 쉬고 있었어요. 그랬어도 시장님이 보내줬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시립예술단이에요. 특별하니까. 이런 식의 예술단이 시민과 의회가 신뢰를 하겠어요? 규약도 그래요. 단체 규약도. 단체 협약 규약도 오로지 편한 대로만 사용해요. 편한 대로. 자, 여기 보면은 편한 대로 보면 단체 협약 보면은 38조 보면은 아니 이 37조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 8급 1호봉으로 해당한다고. 또 복지후생에서는 양육비, 유탁비를 공무직에 동일하게 한다고 해요. 왜 단체 협약을 본인들 편한 대로만 해요? 지금 말씀도 똑같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특별공연 있잖아요. 특별 객원 특별 출연. 왜 하는 거죠? 특별 출연을? 특별적 객원 출연.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답변 잘했습니다.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타악기 20만 원 주고 3명 오고 뭐 이런 거예요? 20만 원 주면 공연이 질이 높아요?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때 자, 제가 봐봐요. 2관과 3관 편성이 있는데 자.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자, 108명도 부족하죠. 108명도 부족해요. 그거는 총한데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객원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한 돈이 몇 억이에요. 보니까 그 아까 동료 의원이 말했을 때 94일을 객원 간다라고 했어요. 외부 강의는 간다고 했어요. 우리 시가 가면 분명히 뭔가 외부 강의에서 뭐 수입률을 받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한번 가니까 한번 오는가 보다.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소통하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간다. 그리고 보면 모 업체가 15년도에 그 청소를 계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 업체가 다시 2023년도에 또 수의 계약을 5천만 원 공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 모 업체는 트럼펫 군산시에서 하는 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항상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왜 시민은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 주차장 선이 2.4m라 주차를 못해요. 그런 거라도 신경 좀 쓰세요. 애수땅 관리 못하면. 밖에다가 주차장 허갔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수를 모른다고 하겠지만 순수 우리 군산시 예산 시비로 80억을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합니다. 만약 이 예술단을 이 없고 이 예산으로 매달 3억씩 들여서 임영웅이나 대중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라면 군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한 동백대교 야간 경관 조성하는데 40억이 듭니다. 근데 매년 두 곳씩 군산시를 야간 경관 조성을 한다라면 외부 관광객은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대중가요보다 동백대교 같은 조명보다 먼 훗날에 우리 군산시에 예술단이 있어서 행복했다. 예술단이 있어서 군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예술단은 군산 시민과 의회에 신뢰받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짧게 할게요. 국장님, 소장님이 거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소장으로? 몇 년 되셨죠? 지금 한 달 있으면 한 달 지나면 이제 만 2년 됩니다. 예. 아니, 거기 사업소에 지금 몇 년째 계시냐고? 한 달 지나면 만 2년째 됩니다. 2년요? 예, 예. 2년. 그럼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보다는 더 오래 계셨네요. 제가 네, 한 가지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께 지금 동료원이 했던 건데요. 일단 근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그 우리가 의회에서 받은 근태 자료예요. 22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병과 공과 합쳐서 그리고 개인 사유는 뭐 안 들어가니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총 근무일 수가 248일입니다. 248일. 근데 실제 근무한 날짜들이 뭐 200일 계시는 분, 이제 뭐 165일 계시는 분, 뭐 180일 계시는 분, 이게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248일 중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있는 연가 같은 거 있잖아요. 20며칠 빼고도 20매딜에서 30매딜, 40매딜을 더 쉬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 공직생활 지금 뭐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예.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날수가 248일인데 그 중에 토요일, 휴일 이런 거 빼고 248일인데 이해됐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로 쉬는 날짜가 100일이 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어요? 50일이 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장기병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1,600여 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400여 명의 그 우리 그 공무직들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여기 형태처럼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없죠. 없죠. 근데 왜 우리 실험예술단은 왜 이렇게 근태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죠? 글쎄 제가 그 세세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된 거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실험예술단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을 하고 또 공인을 하게 해요. 근데 실험예술단들이 그 보편적이 않다,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 일반 기업이라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태하고는 일상적이지 않다. 진짜 1년에 한 번 안 쉬고 특히 한때 뭐 귀족노조는 했던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같은 경우 연봉 1억 받는 어찌는 하지만요. 그분들이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주야간 철야에다가 1년 365일 중에 휴일까지 근무 다 해가지고 360일 정도 해야 1억 이내 1억 좀 넘게 받아요. 360일 5일 중에. 근데 248일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160매딜을 하고 200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 한번 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걸 해주시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우리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봐야죠. 예.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2시에서 1시 정도 그렇죠. 해야 될 겁니다. 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내가 1시에 약속이 있어. 그리고 점심시간 때 일을 해.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내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12시에서 1시까지 그 일을 했다면 그 아니, 두 일을 시간에 했다면 아니고 그런 적이 있냐고 공무원들이. 없죠? 예?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공무원 기준으로 말을 했는데 현재 우리 애술단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공무원단이 30분 늦게 예. 그렇게 점심시간으로 돼 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1시간 내가 점심시간이잖아요. 12시 예. 반부터 1시 반이라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간 외로 연장해서 점심시간을 사용할 수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예. 없죠.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점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이게 좀 사람별로 차등이 있다. 그 우리 지금 보면은 근태 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근무 상황 기록부 작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철저히 점검하시고 기준을 네. 좀 정확히 연장해서 했다면 문제가 많고요. 혹시나 그 단원들보다 사정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도 간혹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안 되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안 아무튼 되고 예, 그 연장- 시간은 예. 휴가를 내야 돼요. 1시간짜리가 됐든 2시간짜리가 됐든 휴가를 내요. 휴가를. 좀 그 정확히 아니 소장님이 벌써 공직사 하신 지 30년 넘으셨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도 아니 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법적을 지켜야지 어떻게 현실적을 지켜요?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식사를 자연스럽게 주게 돼 있죠 따로. 자연스럽게 줘요? 그래서 지금 위중하시게 되면 책임지는 거 아시죠? 아니 법을 지켜야지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잘못되면 법을 지켜야죠.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해줬다는 거네요. 법을 어겨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다는 거네요. 결제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결절 문제가 아니고 결제 문제는 아니고 아니 그걸 승인들이 해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는 12시부터 근무인데 내가 12시부터 1시까지 내가 자의대로 일을 하고 1시부터 내가 2시까지 내가 점심시간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소장님,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장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원께서 그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 했는데 의회한테 안 냈어요. 그 왜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냈어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소득 증명원은 자 공무원들은 자 겸직을 할 수가 없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겸업은 더 안 돼요. 겸업은 그렇죠. 겸업 겸직이나 같은 개념으로 아니, 겸직하고 겸업은 좀 다르죠. 겸직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군산대 음악과 뭐 외래 교수 해서 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누구냐 네. 지휘자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건 허가를 받아야 돼. 네. 근데 겸업은 허가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소득증명원을 보면은 이분이 사업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는 거고 또 개인 소득 신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그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동료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술단원들이 물론 실력이 좋으니까 외부 공연을 나가죠. 거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19년대는 237회를 나갔어요. 2019년 237회.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54회, 57회, 72회가 나왔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94회를 나갔어요. 외부 공연을. 그리고 외부 공연 나가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공연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정기 공연이 관람객이 400명, 500명, 600명, 700명 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 소장님 꼭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예술의 전당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립예술단 관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